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것부터가 없지 않아 수치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얽혀서 제 인생이 파탄까지 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아내를 만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 나이 30대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9살이 어린 20대 중반의 여자로 알던 여동생의 후배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9살이나 차이 나서 저는 처음에 여자로 인식도 못했었고 그냥 알던 여동생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하던 도중 마침 근처에 있다던 아내가 이곳에 오고 싶다며 척하게 되면서 얼떨결에 우연히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만남 이후에도 너무나도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여성으로서 인식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그 자리에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가더니 그 이후 매일같이 연락이 오더군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뒤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부담되지 않냐니까 부담되었으면 진작에 연락도 안 했을 거고 아저씨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남자로 느껴졌다던 아내. 그런 어린 아내지만 생각이 좀 남다른 성숙한 매력이 있었고 그렇게 만나게 되다 보니 행복해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만 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솔직히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1년가량 연애를 했을 무렵 아내의 집 사정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집안 이야기를 듣고는 좀 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시던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던 아내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식이라고는 장녀인 아내와 8살 터울의 처제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처제랑 왜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늦둥이네? 했더니 고민하던 표정을 지었다가 아내가 한 말은 사실 아빠가 재혼한 거고 재혼한 엄마와의 사이에서 낳은 배다른 이복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처가 있었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깊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후반으로 접어들어 가려 하니 집에서는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없냐며 계속해서 선자리를 보여주려 했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재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지만 저도 다니던 회사가 나쁘지 않았고 연봉이 나름 낮은 편은 아니었기에 정한되면 제가 이 어린 아내를 먹여 살리면서 처가 도움 없이 같이 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집에서 계속해서 결혼 압박을 준다고 하니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그럼 결혼해야지 뭐 프로포즈는 언제 할 거냐고 되묻더군요. 진짜 나랑 결혼해도 괜찮냐니까? 그럼 결혼하기 싫은 남자랑 사귀냐던 아내 결국 그런 고마운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처가댁에 인사를 가게 된 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 보이는 여자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밖에 나가 같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부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저보다 어리게 보이시기도 했죠. 오히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부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나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우리 나이 차이도 생각 못하고 사위한테 무슨 섭섭한 말을 하냐는데 그냥 느낌이 저보고 사위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신 장인어른 대신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던 장모님이셨죠. 저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새어머니인 장모님에게 깍듯이 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아내와 데이트를 하며 조심스럽게 장모님 연세가 어찌 되냐고 물었더니 올해로 41살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리게 보인다고 하니까 아내가 기분 나빠하면서 다 아빠 돈으로 성형할 거랑 피부가 덕지덕지 발라서 저런 거라고 장모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아내는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장모님 관해서는 아무 말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눈치 보는 게 느껴졌는지 아내는 저한테 말하기 눈치챘겠지만 새엄마랑 나는 그렇게 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새엄마랑 바람이 나서 친엄마랑 이혼하고 친엄마도 끝내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했었다고. 근데 친엄마는 딸 데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나보고 아빠한테 가라고 해서 아빠 밑에서 자란 거랍니다. 혹시 새엄마가 학대 같은 거 했냐고 하니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그냥 친하진 않지만 저 얼굴로 어디 나가서 엄마라고 부르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게 너무 싫었다고. 새엄마가 들어오던 당시에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던 지금의 자기보다 어린 나이였고 자기가 중3 때 보녀자라 엄마라기보다 좀 자매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든다고.
애초에 내 나이 때도 남자로 느끼고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오빠가 동갑내기처럼 생각할 정도면 자기도 그런 느낌 안 들겠냐며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내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변 시선이 이상한 거면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저희 부모님 안 놀라시게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인지했는데도 제 부모님은 없지 않아 알고도 놀라셔서 티는 안 내시고 끝나고 나야 저한테 물어보시길 너보다 어리게 보이던데 장모님 배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이후론 무난무난하게 결혼식은 흘러갔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의 젊은 날의 잘못 때문인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결혼식장이랑 집 혼수 예물 등을 준비할 때였는데 장인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2억 정도 되고 그 돈으로 대출이랑 집에서 1억 정도 지원받아서 전세집을 하나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인은 아파트 한 채도 그냥 해주시고 저보고 혼수랑 결혼 비용이든 싹 다 견적 뽑아 오라고 하셔서 전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외제차도 한 대 선물해주시고 다이아 반지로 해서 호화롭게 결혼했었죠.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그 당시에는 장인어른의 사업체에 대한 욕심도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생활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갈지 저는 꿈에서도 상상을 못했었죠. 결혼을 하고 처음 사위로서 장인 장모님을 찾아뵈러 가게 된 날 저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비싼 선물들을 사들고 찾아뵈었더니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호들갑을 떠시더군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에 자주 보자던 장모님. 저는 그게 그냥 의뢰하는 말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장모님이 저희 회사 앞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냐며 최근 길에 장모님을 만나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갔고 아내는 신혼을 방해받은 게 짜증이 났는지 장모님이랑 제 앞에서 대놓고 좀 심하게 말싸움을 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 우리 앞에서 울면서 저보고 집까지 좀 태워달라고 밤에 무섭다며 징징대니깐 제가 뭐라 말하기가 애매해 아내한테 눈치를 주니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 새엄마는 항상 저런다며 저보고 태워주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 장인댁까지 거리가 40분 정도 걸렸는데 밥도 못 먹었고 차도 막히던 시간이라 연신차 안에서 장모님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더군요. 진짜 장모님이랑 있는 건지 여자친구랑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장인어른께 전화해서 딸집에 갔는데 구박받고 쫓겨나서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사와도 밥 안 사준다며 우는 소리 하니깐 장인이 저한테 전화를 바꾸더니 지금 장모 차별하냐고 밥 한 끼 안 먹이고 쫓아내냐고 장모 소홀히 대하면 용서 안 할 거라며 호통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말을 하고 둘이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장모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이름을 이야기하며 꼭 거기서 밥 먹고 싶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이 말씀해주신 레스토랑을 찾아가 보니 위치가 장인어른 댁에서는 더 반대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났던 일이라 장모님을 모시고 간 레스토랑은 독특하고 은밀하게 룸 형태로 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은밀한 룸방 중에 한 곳에 들어가 와인까지 시키시며 음식을 시키던 장모님. 그러면서 아내와의 생활은 어떠냐는 듯 묻더니 저에게도 와인을 권유하시길래 저는 괜찮다고 모셔다 드려야죠 라고 하니까 혼자서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시더군요. 그때부터 저한테 말하는 수위가 너무나도 썼습니다. 아내와의 잠잘 때 관계에 관한 이야기부터 요즘 장인과 관계를 못하니 힘들어서 남자가 생각난다는 등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날 남자로 인식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장모는 민망한지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이제 일어나자고 조금 취하신 것 같다니까 일부러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안기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운전하고 있는 저의 볼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기겁하며 왜 이러시냐고 말을 하니 정말 몰라서 그러냐고 우리 둘만 조용하면 모를 거라는데 모르긴 뭘 모르냐고 하고는 밀어냈지만 계속해서 운전하는 저에게 입을 맞추고 난리를 쳐서 중간에 차도 세우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억지로 집에 내려다주고 오늘 일은 술 취하셔서 그런 걸로 알겠다고 말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고민해봐도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장모님의 유혹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심심하면 회사 앞을 찾아온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본인 옷을 새로 샀다며 사진을 보낸다든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할수록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저는 장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극단적으로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적어도 아내 앞에서는 조신할 줄 알았던 장모님이 저희 집에 아내가 없는 틈에 찾아와 귀에 대고 말하길 네가 안 넘어가고 버티나 보자며 네가 말 안 한 순간부터 넌 공범이라고 너도 바라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막 안겨들고 달려드는데 그런 장모님을 밀쳐내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아내가 그때 마침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의 뺨을 때리며 대체 뭐하는 더러운 짓거리냐며 화를 버럭 내더군요. 저는 보면 모르겠냐고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장모는 적반하장스럽게 자기를 탐하려 했다며 오히려 더욱 피해자 행세를 했고 저는 그동안의 대화 내역들이나 사진들을 장모의 번호를 차단하면서 모두 삭제했던지라 답답하게도 증거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이 뒤집어져서 제 말을 듣고도 뭐가 맞는지 믿지 못하는 눈치였고 장인어른은 절 패륜하라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흘러가고 아내는 그런 저를 못 믿으며 제가 이유를 설명해도 네가 찔리는 게 없으면 도대체 왜 그 증거들을 삭제했겠냐고 난 네 말도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 사이는 순식간에 파탄나고 장인은 자기 아내만 믿으려는 눈치라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가 된다는 걸 친구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모든 메시지를 복구하고는 오해를 극적으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해는 풀린 반면 이제는 아내와 장인과의 관계가 파탄났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갔고 장모랑 장인도 이혼 소송 중이고 장인은 여전히 저를 자기 아내를 뺏은 상간남 취급을 하십니다. 저랑 아내는 그 일 이후에도 관계 회복이 쉽게 되지 않았고 끝내 아내가 집을 나가 장인 집으로 들어가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대체 어쩌다 이렇게 꼬였는지 무엇부터가 잘못이 된 것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장모가 저에게 유혹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저한테 뽀뽀하고 그랬다고 말했어야 됐나요? 그래도 지금과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결국 저는 제가 더러운 취급받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